우리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도에 집결을 많이 하고 실제 그 지역이 이제 조선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조선 사람들의 영토와 같이 되어 있었다는데 이제 착안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다가 어차피 자기들도 만주 이민 정책을 펼쳐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주로 이주를 시키고 여기 조선에다가 자기들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어차피 자기들이 이 만주는 자기가 통치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다가 대고려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우리의 발원지 고구려 발해 지역에다가 대고려국을 세워서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이민을 시켜서 거기에서 통치를 하면서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될 거 아니가. 그러면 이 본토에 대해서 독립운동이 좀 무마되고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속셈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이제 부동항을 찾으려 내려오는 그 러시아의 그 남진 정책 이런 것도 이제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또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완충 지역을 대고려국이라는 완충 지역을 설정을 하면 이제 조선은 일본 자기들이 뭐 영구히 차지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트에 관련 흥룡해와 일진에 이런 관계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기탁이 그 텐진에서 이제 일경에 체포된 후에도 이제 정한일이 일대 고려국 건설 이제 운동을 계속해서 이제 전개한 것을 이제 우리가 기록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한일은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또 미의회에 조선 독립안 같은 걸 꾸준히 이제 제출하기도 하고 소문 만나서 이제 임시정부 이제 청원 운동도 펴고 여러 가지 또 무력 시위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19년 9월 22일에는 이제 정한일이 이제 또 우리 이 조직을 만들어서 비밀 회의를 하다가 또 이렇게 발각이 돼서 호초를 치르고 그래 한 내용들은 우리가 그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길림 총영사가 일본에 이제 외무 대신한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공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한일의 그 활동 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일본 사람과 결탁한 뭐 그런 의심이 가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 법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만주에 고려국을 건설하고자 기획하였는데 중국에서 자금모금이 순조롭지 않지만 뜻을 유지하며 도쿄와 만주에서 비밀리에 진행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고한 것도 알 수 있고 또 정한일이 이제 체포된 그 당시 그 상황들도 이제 보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한일을 체포하고 그 보고한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정한일 등이 체포된 이유는 마적두목 김윤기 등과 공부하여 조선의 독립을 동삼성 독립으로 전환하여 동삼성과 시베리아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을 기도하였다는 것이며 순회는 정한립으로 과거 조선 관원이었으며 어친왕은 망명 미수 사건에 관여하였는데 어친왕이 안동에 오는 것을 맞이하려 가다가 중국 측에 체포되었다. 정한립이 체포를 하고 그걸 이제 일본 본국에 보고한 문서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친왕 망명을 주도해서 고종의 망명을 주도해서 실패를 하자 이제 어친왕을
이제 망명을 시키려다가 단동역에 그 당시는 어쩌면 안동이었으니까 단동역에 오는 것을 맞이하러 나가다가 의친왕도 안동역에서 체포되고 정한익도 여기 안동역에서 체포를 했다. 그게 이제 일본 본국의 이제 본국입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기초상식으로 이제 요거는 알고 다음번에 계속해서 이제 한 발 더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저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간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10년간을 연구했지만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2016년도에 그걸 알았죠. 그걸 알았는데 용케 저희들 2016년 12월 16일 날 간도학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마치고 나서 거기서 토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총재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간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 독도 지키는 것보다 간도 찾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 간도 찾기 운동을 한번 새로운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얘기가 들려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럼 새해부터 행동에 옮깁시다. 이래가지고 급히 진행이 돼가지고 그럼 1월 1일 날 11시에 광화문에서 행사를 합시다. 해가지고 급히 조직을 만들었죠. 우리 1948년도에 간도에 있었던 간도 임시정부를 개성한다는 차원에서 간도 임시정부 회복위원회를 이름을 그리짓자. 그래야 앞으로 대고려국과 관련해서 통일 문제까지 연결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좋겠다 해서 이제 이름을 만들고 1월 11일 강화문에서 이제 간도 임시정부 회복위원회 발대식 및 한중 국정회담 대개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죠. 그래서 이제 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2017년이니까 1887년 2차 회담이 중단된 130주년 해니까 130주년을 맞이해서 국정회담을 열자. 이제 그 촉구 이제 성명서를 이제 발표했던 선언문입니다. 이 선언문 내용이 제가 좀 신경 써서 고민해서 썼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간에 강도나 우리가 해왔던 일,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학회나 단체에서도 우리가 다 역사 바로 세우고 또 좋은 일에서 하지만은 이게 또 서로 이렇게 불신하고 또 서로 단체들 간에 또 의견 충돌이 많아. 그런데 나는 알아. 간도 임시정부가 그 단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간도 운동을 할 때 간도 찾기 운동 본부를 할 때 간도 임시본부가 같이 하자 해서 우리가 사업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똑같아져 버렸어.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왜 우리 이름 썼느냐. 이거 또 소송 건다든지 또 시비를 걸면 골치 아파.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미국에 사는 교민들 중심으로 해서 간도 임시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 협약 변경 무효 소송 그 무효안 결의안도 청원서도 내고 이제 이러한 활동을 했는데 국내에서 그 이름을 쓴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소송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대법원한테 제가 이제 편지를 썼죠. 편지를 썼습니다. 요게가 제가 쓴 서울에서 소식 전합니다 해서 조병현 해가지고 썼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해서 103년을 맞이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간도에 있었던 간도 임시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름이 간도 임시정부니까 우리가 성춘이 돼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보내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런 이제 뉘앙스가 조금 있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답이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12월 21일 날 1월 1일 날 그 행사할 때 그 이름 쓰기 전에 사전에 편지를 보내서 다 협의를 해서 오케이 받아놓고 내가 답변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답을 보내서 강도 이제 임시정부 그 이름을 걸고 이제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고 바로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영도 주권 문제를 갖다가 국회 정론관에다가 세웠죠. 기자회견을. 그래서 이제 이명수 저희들 이제 간도 운동하는데 적극 후원해주고 계시는 이제 이명수 의원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50명의 결의안을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간도 협약 무료 결의안을 저희들이 제출했었습니다만은 18대에 제출했었죠. 그래서 다루지도 못하고 또 19대에는 제출도 못하고 지금 20대에 왔습니다만은 적극 저희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게 좀 확보를 해달라 해서 이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했죠. 이명수 의원님 모시고 우리 이제 같이 가가지고 공교롭게 1월 1일 날 시진핑이가 연두 기자회견을 했는데 영토 주권 얘기를 딱 끄집어냈습니다. 중국도 주석이 영토 주권 얘기를 지금까지 끄집어낸 적이 없었습니다. 신년사에. 그런데 1월 1일 날 신년사에 우리는 평화 발전을 견지하면서도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틀림없이 이것도 얘기 나온다. 그리고 동북공정이요 간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하나의 고도 전술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기자회견문에도 이 얘기를 그대로 다 썼죠.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고 중국은 1월 1일 날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되느냐. 우리도 여도나 독도 문제나 간도 문제 공격적으로 정부에서 나서고 국회에서도 달아라. 그래서 다른 얘기를 안 쓰고 대한민국 영토 주권 강화 기자회견으로 이름을 바꿨죠. 영토 주권 강화해야 된다 우리도. 잘못하면 독도도 뺏긴다. 그리고 간도 문제 거론도 못하고 북한까지 뺏긴다. 그래서 이러한 영토 주권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연합뉴스에서 바로 보도가 즉시 나갔고 우리 총장님도 계시는데 네, 이명수 의원 예, 저 아시는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1월 4일 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제가 기자 성명서 발표하고 그리 했습니다. 요건 강화문에서 이일걸 강도학회 회장님이 충문 아주 뭐 장문의 충문을 영토 문제에 대해서 해 주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강화문에서 영토 주권 강화 그리고 또 한중 북경 회담 촉구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6,000명 서명운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사 광복군을 창설했는데 지금은 중단돼 있죠. 저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오라소리를 안 해서 지금 응가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겪었는데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 간도 독립국가 공항의 나라 대고려국의 건설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대고려국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올바른 눈과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진실된 역사를 찾기 위해서 올바른 눈과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대고려국의 진실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 중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언뜻 선입견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일본하고 유착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가 국기에 일본 냄새가 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져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 힘이 없어서 나라를 뺏겼지만은 고구려와 발해 지역에 독립국가를 세운다는 그 꿈, 건국의 꿈,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정신은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다이쇼 그 신문에 11회에 걸쳐서 연재가 돼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보편적인 사실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려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저 신문은 지금 일본 국회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게 2015년도에 전산화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2015년도에. 네, 그래서 2016월 18일 날 이게 등록이 됐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하고 이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대제일자라든지 그런 내용, 요거는 국회 도서관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3월 28일부터 연재된 내용들 요약 정리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 1편부터 11편까지 있는데 1편에 송화가 위원의 전설, 유화 이야기. 그렇게 이 대고려국의 조상이 누구냐? 이 신문에서는 해모수로 보고 있습니다. 해모수가 대고려국의 조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1편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2편에 국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쭉 헌법 얘기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왜 독립운동이 강화되고 왜 조선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가? 유림을 잘못 양반들을 잘못 관리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들도 쭉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편에는 정감록 얘기가 나옵니다. 정감록에 보면은 누가 나와서 이 조선을 다스리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대고려국은 누가 다스릴 것인가? 정감록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 대고려국을 끌고 갈 것이다. 초대 대통령은 이 정감록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할 것이다. 그 성은 전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뭐 흥미진진하고 재미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딱 맞춰서 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밖에서 간식